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가 좋아서 유튜브하는 서민호입니다. 네, 삼성 라이온즈 지금 아시아 쿼터로 계속 얘기되는 선수가 이 미야가와 테츠 선수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기는 아직 오피셜이 뜨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인 일도 있고 좀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고 오피셜 발표하면 이 영상을 띄워놓으려고 일단 미리 만들어 놨고요. 왜 삼성 라이온즈가 이 미야가와 테츠 선수를 영입하려는지, 아시아 쿼터 선수로, 첫 번째 아시아 쿼터 선수로 미야가와 테츠를 선택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시아 쿼터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쿼터 제도는 2026 시즌부터 시작되는 신규 규정입니다. 아시아 및 호주 국적 대상으로 이제 신규 영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아시아 선수에 한해서 외국인 선수를 한 명 더 영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쿼터, 이제 신규 영입 선수의 최대 비용은 최대 20만 달러입니다. 하나 대충 2.8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시 해당 선수의 연봉은 매년 10만 달러씩 상향이 가능하며 구단은 기존 외국인 선수 3명을 포함해 아시아 쿼터 선수까지 총 이제 4명을 포함할 수 있고 이 4명의 선수들은 한 경기에 모두 출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인 선수는 이제 3명을 같은 포지션을 둘 수 없습니다. 3명 다 투수일 수도 없고 3명 다 야수일 수는 없는데 아시아 쿼터 한 명의 선수는 투수일 수도 있고 야수일 수도 있고 구단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영입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 삼성 라이온즈는 지금 불펜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 쿼터로 불펜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야가와 테츠 선수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야가와 테츠 선수 1995년 10월 10일생이고요. 올해 나이 30세 선수입니다. 우투 우타의 선수고 키가 177cm로 매우 작지만 86kg으로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드래프트 1라운드로 세이브 라이온즈의 지명을 받았고 이 선수 굉장히 화려합니다. 도시바 경식 야구부에서도 뛰었고 세이브 라이온즈에서도 뛰었고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즈에서도 뛰었고 NPB 통산 성적을 보겠습니다. 20시즌 49경기 44.2이닝 2승 1패 13홀드 평균 자책점 3.83 2021 시즌 29경기 24.2이닝 1승 2패 6홀드 평균 자책점 6.57 2022 시즌 45경기 48.2이닝 1승 1세이브 1홀드 평균 자책점 2.59 그리고 2023 시즌 4경기 16.1이닝 1승 2패 평균 자책점 7.16 그리고 2024 시즌 4경기 4이닝 평균 자책점 6.75 2025 시즌은 1군 기록은 없고 2군 기록만 있고 2군 기록은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야가와 테츠 선수는 대학 시절 13승 무패를 거두었던 평균 자책점 0.94에 엄청난 피칭을 보여주었지만 2017 드래프트에는 아쉽게도 미지명되었습니다. 이후에 미야가와 테츠 선수는 도시바 경식 야구팀에 입단해서 활약을 했고요. 야구팀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으로 2019 드래프트 무려 1라운드에 세이브 라이온즈의 지명을 받고 입단했습니다. 약간 이게 왜 1라운드 지명이나 했겠지만 NPB의 1라운드 지명은 좀 여러 가지 룰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사키 로키의 세이브 라이온즈가 도전을 했지만 그거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밀리다가 결국 직전감 불펜 투수인 미야가와 테츠를 지명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야가와 테츠 선수는 데뷔 시즌부터 필승조 자원, 즉 득점 선수로 활약을 하였지만 2021 시즌부터 부진을 겪으며 패전조로 이제 전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 시즌 트레이드로 야쿠르트 스왈로즈에 입단을 하였지만 결국 좋은 기록을 못 보여주고 2025 시즌 종료 후 방출이 되었습니다. 미야가와 테츠의 일본 팬들의 평가는 NPB 역대 망한 1라운드 선수로 얘기가 되는 선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야가와 테츠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커리어 하이였던 2020 시즌 기준으로 본다면 9이닝당 탈삼진이 9.07개로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9이닝당 볼넷도 8.84개로 굉장히 높습니다. 즉 탈삼진도 잘 잡고 볼넷도 많은 뛰어난 탈삼진 능력을 보유했지만 높은 WHIP를 기록하는 투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야가와 테츠의 이제 타구를 본다면 평균적으로 뜬공보다는 땅볼이 많은 투수기는 합니다. 다만 일본 리그에서는 높은 하드잇 비율을 허용하면서 홈런도 많고 좀 무너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미야가와 테츠는 작은 신장, 177cm의 작은 신장이지만 역동적인 투구 폼을 보유했고 1라운드에 세이브의 지명을 받은 이유도 즉시 불펜 자원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야가와 테츠가 일본 리그에서 방출된 건 구속도 아니고 탈삼진 능력도 아니고 제구가 무너지면서 결국 2025 시즌 방출된 선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야가와 테츠 선수의 주요 구종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스트볼입니다. 구사율 45% 내외를 보여주고 있고요. 평균 구속 147km 내외, 최고 구속 154km를 기록했지만 지금 151km, 152km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헛스윙을 유도하기보다는 범타, 파울 유도율이 높은 구종이라고 보시면 좋고 구속도 그리 나쁘지 않고 구위도 그리 나쁘지 않은 구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커브입니다. 구사율 25% 내외고 개인적으로 미야가와 테츠의 결정구는 커브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균 구속 130km 내외로 파워 커브입니다. 평균적으로 높은 헛스윙률을 기록하고 있고 미야가와 테츠가 대부분 삼진은 이 커브로 잡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에서도 미야가와 테츠 선수가 결정구로 사용한 구종이고 굉장히 높은 헛스윙률을 자랑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포크볼입니다. 구사율 15% 내고 평균 구속 135km, 130km 중반대 커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용하는 구종이고 이것도 역시 결정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KBO에서는 커브보다 이 공이 더 까다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야가와 테츠 선수의 커브는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굉장히 핵심적인 구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컷 패스트볼입니다. 평균 구속 142km 내에 형성이 되고 범타를 유도하기 위한 사용하는 구종이라 보시면 됩니다. 구사율은 10% 내고 ABS 시스템에서는 꽤 위력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구종입니다. 그러면 미야가와 테츠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에서 맡을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는 미야가와 테츠가 선발, 롱릴리프, 불펜 모두 가능한 자원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KBO에서는 충분히 필승조를 맡을 수 있는 투수라 생각합니다. NPB에서는 패전조로 활약을 했을 때 그래도 좋은 기록을 보인 것도 있지만 KBO에서는 필승조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미야가와 테츠 선수가 5선발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2024 시즌 야쿠르트 스와로즈에서는 미야가와 테츠에게 이제 선발로 기회를 주기로 했죠. 지금 그래도 당장으로 보았을 때 미야가와 테츠 선수는 불펜, 필승조 자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PB에서도 1라운드를 뽑은 이유는 이 선수를 즉시 불펜 자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뽑았었고 어쨌든 NPB에서 망한 1라운드로 평가받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홀드를 기록했던 불펜 자원이기 때문에 KBO에서는 충분히 필승조로 뛸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야가와 테츠 선수가 어느 정도 기록을 찍을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미야가와 테츠 선수의 이제 올 시즌 2025년 NPB 2군 성적은 42경기, 44이닝, 49탈삼진, 19볼넷, 평균 자책점 3.27입니다. 이 KBO와 일본 NPB 2군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강하다고 조금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일본 NPB에 뛰다 온 KBO 용병들이 보면 NPB 2군 성적이 대부분 KBO 1군 성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 두 리그입니다. 물론 자존심 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KBO 1군과 NPB 2군은 어느 정도 비슷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야가와 테츠 선수가 내년 시즌 KBO에서 보여줄 기록은 올 시즌 NPB에서 보여줬던 성적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0이닝, 60이닝, 20홀드, 평균 자책점 3점 중반대는 충분히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미야가와 테츠는 NPB에서 대표적인 평가는 망한 1라운더라는 평가입니다. 과연 KBO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미야가와 테츠는 고점이 높은 스타일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막 KBO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줄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에요. 구속도 그만큼 나오는 선수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구종을 갖고 있는 선수는 아니고 다만 개인적으로 좀 저점 방어, 평균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라이온즈 파크를 쓰는 팀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투수를 영입할 때는요. ABS 시스템에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커브를 미야가와 테츠 선수가 던지기 때문에 저는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미야가와 테츠 선수가 NPB에서 계속 꾸준하게 문제로 지적을 받았던 건 바로 이 제구력 문제입니다. ABS 시스템에서는 이 제구력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만약 KBO에서도 이 NPB에서 문제로 지적받던 제구력 문제를 고치지 못한다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평가로는 아시아 쿼터로서 어느 정도 저는 평균 이상의 영입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최고의 영입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평균 정도,
평균보다 살짝 위에 영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청초!